자,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지난주 월요일이죠. 팀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선수들 다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시즌 늦게 끝난 정성우 선수도 다 합류를 했고 벨랑길도 왔고요. 일단 제 이 이슈를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대성 선수의 어떤 이적으로 인한 후폭풍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전력상에 뭐 이대성이 빠져서 그게 너무 아쉽고 뭐 이런 것들보다 결국에는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이대성이 나가면서 원래 작년에 받을 수 있었던, 작년에 갔다면 받을 수 있던 그 10억이 이번에 우리가 뭐 어떤 이런 이제 뭐 저희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못 받은 거 아니냐 문제 제기가 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았으니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일종의 어떤 회사로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못 얻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뭔가 책임 소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좀 제기가 또 됐던 것 같아요. 구단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구단 스스로 좀 감사를 좀 이제 자청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다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 풀린 상태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이번에 이런 이제 일들로 인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뭐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좀 이제 뭐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아서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거 뭐 기사도 나왔고, 이제 KBL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 이대성과 관련된 이 재정위원회가 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KBL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징계의 근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일단은 뭐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불확실하다. 여기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판단을 한 것 같고, 결국에 열리지 않았고, 예, 이게, 그러니까 KBL 재정위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릴 때 열어요. 예, 그러니까 징계를 안 내린 경우 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예, 그래서 열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와 뭐 완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연결선상에 있는 게 지금 이제 FL제도 보완이 아마 조만간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네네네. 지금 그래서, TF팀이 6월 내에 좀 발족돼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이제 가장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됐던 그 이제 해외 진출 선수와 관련된 어떤, 규정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FA 보상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FA 시장을 겪어보니 사실 이거는 작년에도 다 느꼈던 부분이에요. 팀들이 보상으로 특히 30위 안에 들어간 선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200%, 그 전년 연봉이 200%, 아니면은 보상 선수 한 명이 플러스 50%인가요? 그렇죠. 네, 선택할 수 있는데 팀들이 200%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예, 이건 그렇죠. 뭐 이제 요즘에. 예, 그렇죠. 요즘에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의견을 주는 구단도 있냐면 200%가 너무 좋다. 이거 선택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200%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면 이거 뭔가 이거 규정 자체가 이 선택지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 뭔가 이거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거니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논의가 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수정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FA제도 보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 보상금은 특히, 이 보상 관련해가지고 제도는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득을 보는 선수와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여튼 되게, 불리해지는 선수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건 이건 FA 시장에 뭔가 좀 의미에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호빈 같은 케이스가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제 보상 비보상 특히 이번에는 대어들이 또 대부분 잔류를 선택하고 근데 비보상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이 선수들의 몸값이나 어떤 가치가 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요.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저는 조금 과감하게 보상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어떨까? 아예 없앤다. 물론 없애지 못하는 이유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 일리 있는 이야기들인데 FA 보상 자체를 아예 없애자. S급의 FA 금액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맞아요. 사실 보상을 이렇게 좀 세게 해놓은. 네.
거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네.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건 저도 만약에 그 FA 선수들의 S급 선수들의 몸값이 엄청 높아지는 그 현상 자체도 저는 결국에 이 FA가 갖는 특성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물론 그걸로 불리해지는 구단도 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협상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상제도를 아예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주장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왔어요. 네. 보상제도 과연 필요할까? 한번 없애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물론 거기서도 득실이 나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FA가 아닐까? 그 10개 구단의 밑에 어떤 의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개 구단 통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선수 운영하는 네.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뭐냐면 신인들이 들어와서 키워서 자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S급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논리인데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일단 그 기간 동안은 그 선수를 이제 잘 쓴 거고 잘 썼기 때문에 거기에 연봉을 준 거고 네. 그 상태에서 FA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FA인데 네. 거기서 뭔 보상을 더 바라느냐.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마 그 의식을 깨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어려울 같다라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순차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를 100%로 낮춘다든가 아니면 보상 선수를 한 명을 준다 그러면 아예 50%를 받지 말고 그냥 보상 선수 한 명만 준다든가 네. 이렇게 좀 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네네. 네, 그렇죠. 전석현 선수는 왜 나갔을까, 손을? 왜 나갔을까? 싫어.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때 네. 진짜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성현 선수가 이제 기사에서는 뭐 한간에 이정현 선수에 대한 롤을 뺏겨서 그런 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뭐 자기하고 이정현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적의 원인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는 원인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살짝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핵심 원인은 아니고. 그런데 이 핵심 원인을 네. 사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핵심 원인이라고 했지만 네. 사실 이 핵심 원인 외에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참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소노에서 전성현 선수 트레이드설은 시즌 중간에도 있었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즌 중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프 시즌 휴가 기간 때 계속 나왔었죠. 전성현 선수가 이 트레이드설을 알게 된 후에 본인이 그때부터 좀 마음을 먹었었대요. 이러면 나가야 될 것 같다. 오히려 뭐 지금 아무래도 허리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 완전히 망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팀에서 트레이드설, 그러니까 소노 중심의 이제 트레이드 빨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성현을 언급하면서 나오는 트레이드설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은 그래 떠나자. 그래 이것도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구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죠. 하지만 구단은 절대 너 못 보내줘. 너 안 돼. 가면 안 돼. 왜? 소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랑 이정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FA 플랜을 계획을 세웠고. 그게 언젠가요? 그게 휴가 기간 때였습니다. 휴가 기간? 네, 5월 달쯤. 선수단 소집 전에. 네, 지난달. 지난해. 네. 지난해. 네. 지난달? 올해. 네. 그래서, 못 보내줘. 안 돼. 가지 마. 우리 같이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1년 더 해보자. 그러면은. 계약 기간 어느 정도 많이 남았고. 근데 전성현 선수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소노에. 그래서 소노도 오케이. 그러면 너가 네 마음이 정말 그러면은 우리 알아볼게. 이래가지고 알아보게 됐어요. 구단 이제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장님들이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전성현 선수 트레이드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구단들과 소노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거기서도 카드를 맞췄었고요. 근데 거기서 LG가 우리 이제도 카드 있는데 우리 두경민, 이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맞춰가지고 한 번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경민, 이관희 트레이드가 선결 조건이었어요. 이게
성사가 안 되면은 전성현 이재도는 성사가 안 되는 트레이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맞춰놓은 상황에서 두경민, 이관희가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걸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관희 선수가 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근데 결국에는 결정이 됐고 어느 정도 조건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트레이드가 결정이 되면서 전성현 선수가 LG, 이재도 선수가 소노로 오는 트레이드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참 LG 입장에서는 되게 두근두근 했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면은 두경민, 이관희가 터지면 전성현, 이재도도 같이 터져버리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성격 조건이 딱 맞으면서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죠. 이 과정에서 사실 전성현 선수가 소노를 떠나면서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설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수현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우승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공식적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전성현은 데릴 몰로와 다시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원래 마레이와 굉장히 많이 뛰어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터 입장에서 든든한 빅맨의 존재는 굉장히 크다 라고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었고요. 조상현 감독과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고 이 S급 선수들이 팀을 옮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사자들만 아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현재는 이게 이거다. 그렇죠. 네, 이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도 선수가 왔습니다. 소노. 이재도 선수 온 다음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네. 기대도 된다, 걱정도 된다, 뭐 이런저런, KBL판 댈러스 매버릭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쓰실 거냐. 딱 하나 포인트를 잡아주더라고요. 과거 이재도, 변준영을 같이 썼던 것처럼 쓸 거다. KGC 시절에. 네. 그러니까 너가 1번, 얘가 2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해봐라. 그래서 초반 라운드 때는 출전 시간을 좀 많이 같이 가져가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최소 25분에서 최대 30분까지. 최대한 손발을 많이 맞춰보고 그 안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앞선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이 없다. 왜냐면 이재도 선수는 지금 김승기 감독님이랑 세 번째죠. KT 시절, KGC 시절, 그리고 이번에 소노까지.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걱정 안 한다. 이제는 뒤에, 뒷선 많은 변화가 생겼던 그 포워드 라인에서 어떻게 수비를 맞춰야 되고 어떻게 공격을 맞춰야 되는지 그것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노 팬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려왔던 시간이죠. 2024-25 시즌 김강선의 뒤를 이어서 캡틴이 될 선수는 누구인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아니, 저기, 정희재 선수. 정희재 선수입니다. 왜냐면은, 소노가 FA 협상 과정에서 이미 던져놓은 부분이래요. 우리 팀의 새 주장이 돼달라. 네.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소노에서도, 우리 지금 새로운 전력 변화가 굉장히 큰 팀인데, 거기서 하나로 묶어줘 해가 정희재 선수를 뉴 캡틴으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KCC가 사실 BC에 가기 전에 필리핀으로 이제 코칭 스태프가 같이 가서 경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가드 한 명 정도를 이제 눈여겨보긴 했대요. 보긴 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대학 선수여서 출전을 해봐야지 1월에 이제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에피스톨라 선수가 재계약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KCC 2옵션 외국인 선수가 거의 정해졌다는 이제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 선수가 경력자입니다. 뭐 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KGC 전력은 강해질 수 있다. 충분히요. 이 선수의 어떤 컨디션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1옵션 근데 이 선수가 2옵션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2옵션으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1옵션급인데 당연히 1옵션. 근데 그만큼 요즘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옵션 선수 지금 이제 고르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천천히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이제 명확하게 누구다 이건 아니고, 지금 집어넣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접촉을 해보고,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KCC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CL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 결과가 좀 안 좋지만 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치지 않고 네, 돌아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LG가 네네. 저희가 예고한 대로 네. 두 건의 큰 대형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두경민, 이관희, 네. 그리고 전성현, 이재도. 그리고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이 두 건의 어떤 그 트레이드가 네. 동시에 좀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제 좀 어그러질 뻔한 또 했는데 결국은 성사를 시키면서 LG 팀 컬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조상현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승 후보라는 표현 제발 자제해달라. 이게 조상현 감독은 스스로 우승 후보가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팀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팀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자기가 맨 먼저 얘기를 하냐고요? 왜냐면 물어봤으니까요. 아, 누가?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승 후보라고? 네, 우승 후보.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팀들 감독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LG 엄청 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단 뭐 전희철 감독도 네. 예, 뭐 공격적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음. 내구성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의 몸 상태죠. 네. 내구성만 받쳐준다면 네. LG는 매우 강력해질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승희 감독처럼 표현을 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쳤대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우승하려면. 구성을 네. 선수 구성을 팀 구성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전성년 보내놓고 무슨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깨알 자랑도 했어요. 참나. 우리도 리빌딩 한 네. 번에 하지 않았냐. 네. 아니, 리빌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팀을 한 번에 바꾸지 않았냐. 네, 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깨알 좀 칭찬을 했는데, 자화자찬했는데, 네네네. 실제로 이제 뭐, 우승에 가까운 전력을 만들었다. 그리고 KCC와 정규리그 1, 2위를 다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김승희 감독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면 우리가 LG를 이기겠다. 이렇게 또 선전포고도 KCC를 어떻게 하려고? 깨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롱이 아니라요. 진짜 칭찬이었어요. 네. 이 외에도 뭐 다른 감독님들이나 뭐 구단 관계자들한테 그러니까 한 번씩 얘기해보는 거죠. LG가 이번에 전력을 이렇게 바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면 네. 대부분 다 분명히 변수는 있겠고 위험 요소도 분명히 없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강한 전력을 만들었다. 왜냐면 지금 이 LG가 지금 선수들이 새로운 얼굴들만 거의 5에서 7명 뭐 이 정도 되고요. 뭐 지금 외국 선수도 바뀌지, 데일몰로가 오죠? 거기에 칼타면도 오죠? 그러니까 계산이 힘든 팀이 됐어요. 네, 정말로. 김승희 감독이 빈정거리는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기존의 어떤 이제도 이관희를 가지고, 네. 우리가 4강에서 봤다시피, 아무리 조직력을 극대화해도 우승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김승희 감독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바꾸려면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네. 두경민이나 예를 들어서 전성현을 데리고 오고 거기에 뭐 유기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먼로 있고 그쵸. 타마 있고 이렇게 판을 완전히 흔들면서 뭔가 우승 전력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선수들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전력만 이렇게 놓고 보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 그렇죠. 우승에 좀 더 가까운 전력을 만드는 거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예. 본인의 기준에 지금 LG가 확실하게 맞아떨어지게 제 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조상현 감독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시스템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고민이 많고 걱정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LG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두경민 그리고 전성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뭐 장민구, 허일영, 최진수 이런 빅포워드들까지 다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주 저희가 지난주 방송 끝나고 나서 데릴몰로와 칼타마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접해졌어요. 그렇죠. 이거를 짧게 제가 간략하게 왜 LG가 멀로를 선택했고 왜 LG가 칼타마요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멀로는 튀르키예 리그에서 뛰었을 때, 그러니까 오리온을 오기 전이었죠. 그때부터 박도경 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LG의 그 대외 업무화 하시는 분들이 리스트에 적어놓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오리온에 왔죠. 네. 그 다음에 KCC에 2호부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KGC가 재계약 우선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LG가 영입할 수 없었는데 네. 이게 지난 시즌을 끝으로 없어졌어요. 네. 왜냐면 멀로 선수가 중간에 중간에 나갔잖아요. 부상으로. 나가네. 그래서 LG가 그러면 우리가 찜할게. 우리 거.
해가지고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레이 선수가 첫 시즌에 와가지고 연습 경기를 했는데 멀로 선수가 영어까지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맞아. 진짜 데려와야겠다. 네. 네. 진짜 데려와야겠다. 그때 진짜 확신을,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로 선수를 정말 데려왔습니다. 지금 뭐 멀로 선수 때문에 LG 선수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멀로 선수가 네. 기량도 기량인데 이 옵션으로도 괜찮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네. 사실 두경민, 전성현이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의 어떤 내구성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맞아요. 두경민 선수 3년 동안 지금 어쨌든 입증이 안 됐던 거고. 전성현이 이제 허리 부상. 뭐 그렇게 이제 경미하고 사실은 경기에 뭐 뛸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구성 문제가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네. 팀 케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있을 맞아요,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근데 먼로는 어떤 선수입니까? 인삼에서 양의종이 가면서 먼로 형 말 잘 들어 라고 했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더 먼로가 LG에 오는 거는 엄청 좋다. 너무 좋죠. 어. 그러니까 그 팀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가진 선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농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다른 집단,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농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집단, 다른 일들을 보더라도 리더가 있다라는 건 굉장한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타마현 선수는 뭐 LG가 워낙 필리핀 전지훈련도 많이 가는 팀이기도 하고 UP 대학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필리핀에서 또 LG와 연습 경기도 많이 치르면서 그 UP 대학 감독과 조상현 감독이 식사 자리를 많았고 대화도 많이 했대요. 근데 타마현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서 영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적응을 잘 못했고 출전 시간도 굉장히 짧아져서 조상현 감독과 UP 감독이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UP 감독과 그 칼 타마요 선수가 천주교 신자인데 거기서 대부 관계래요. 이게 뭐 저도 전 천주교가 아니라서 저 어떻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깊은 관계여서 굉장히 좀 영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좀 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상현 감독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농구 철학이나 원칙을 좀 뭐랄까 유연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두경민이나 전성현 선수가 공수가 지금 다 되는 그런 완성형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상대를 어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수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승부처에서 빼고 잃어버리면 내가 볼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선수를 쓰냐면 마레이, 뭐 타마요, 예를 들어서 유기상 그 다음에 뭐 두경민 왔다 갔다 그러다가 전선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허일영 쓰고 뭐 그 양준석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객관적 전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트레이드 해서의 어떤 그 베네핏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조상현 감독이 가지고 있는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두경민은 전성현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이 선수들이 수비에서 어느 정도 뭔가 문제가 좀 생겨도 전성현 선수 쪽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생겨도 그 부분을 인내하고 그 선수를 받쳐주는 식으로 어떤 로테이션을 돌려야지 뭐 지난 시즌처럼 그냥 확 빼고 다른 선수 놓고 잃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LG 그렇게 되면 라커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션농 영입전 이건 뭐 현대모비스 팬분들 비롯해서 모든 KBL 팬분들의 뭐 관심사인데 일단 현재 분위기는 어떠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점점 근접하고 있다. 다만 아직 뭐 확정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다. 근접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접하고 있고 아마 요번 주 혹은 길면 다음 주까지가 이제 뭐 최대 이제 분기점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모비스가 션농과의 제가 알기로는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국내 A팀 바로 정관장이 이 션농을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오퍼를 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칭 스태프에서도 되게 강력하게 원한 거 알고 그래서 정관장은 사실은 션농 영입 초반부터 언급이 됐어요.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모비스, 정관장, 소노 이렇게 세 팀이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맨 초기 단계 언급이 됐고, 근데 소노가 자연스럽게 이제 앨런 윌리엄스? 맞나요? 네네. 이쪽으로 빠지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KT는 지켜봤죠. 네, 지켜봐봤어요. 네, KT는 지켜봤죠. 모비스와 이제 정관장이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모비스가 션농과 굉장히 이제 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정관장도 강하게 원하니까 오퍼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정관장은 끝까지 한번 경합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겠다. 네,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해보자. 예, 약간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션농이 그 확률이 한 85%라고 치고 예, 그 만약에 들어왔다. 예. 그럼 션농 프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현대모비스 전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동 프림이 합류하고 현재 이제 국내 선수와 아시아커트 구성이 끝난 현재 현대 모비스는 네. 저는 챔피언 결정전 이상을 볼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예? 아, 그 정도 아니에요. 네, 저는 이우석의 지난 시즌 후반기와 플레이오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 팀은 A급이 없어요. 이게 현대모비스 그냥 관계자나 이런 분들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걱정인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지난 시즌 후반기와 플레이오프 이우석은 A급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팀은 애초에 외부에서 A급을 데려온 팀이 아니고 내부의 성장을 기대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우석이 좀 그런 기대가 되고 일단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선수단 연봉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전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이제 저희 뭐 채팅창이나 방송 중에도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만 현대모비스 지금 내부 FA가 많아요. 다음 시즌에. 네, 그러니까 FA 하면 나오는 이야기. 결국에는 이 선수를 연봉 보상 순위 30건 안에 묶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비 내부 FA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서명진일 텐데 서명진이 큰 부상으로 1년을 쉬고 오지만은 그래도 아마 당연히 서명진 선수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지혁 선수도 그래도 들어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현대모비스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또 현대모비스가 이번 여름에 국내 연습 경기를 대폭 늘립니다. 이게 되게 큰 변한 게 원래 현대모비스는 국내 연습 경기, 특히 대학팀과의 연습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굳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왜냐면 대학 선수들은 일단 외국 선수가 없죠. 그리고 각자 그냥 국내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 연습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는 뭐 컨디션이나 경기 체력 올리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여름을 보내왔는데 이번 여름엔 좀 다릅니다. 국내 연습 경기를 여름부터 대폭 잡을 거라고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 백코트 진의 내구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연습 경기를 좀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박무빈 선수 그리고 옥조 선수 이 선수들이 지금 출전 시간을 이제 지난 시즌에 시즌 중에 관리를 그래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불안한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경기 체력 자체가 좀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도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연습 경기에서 30분씩 좀 뛰게 하면서 부상 관리는 당연히 하고 그 와중에 그렇게 하면서 좀 체력 자체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식으로 해서 백코트 진의 내구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현대모비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